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보 해체에 대한 여론을 듣겠다며 영산강 죽산보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인 편들기로 갈등만 부추겼습니다. 임시정부 독립군 자금을 전라도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모금했다는 조선총독부 비밀 문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전라남도 의회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대강 보 해체를 막겠다며 특위까지 구성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오늘 영산강 죽산보를 찾았습니다. 지역 여론을 듣겠다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노골적으로 한쪽 편만 들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고 찬반 갈등은 더 깊어지게 생겼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작부터 찬반이 충돌했습니다. 4대강 보 해체에 찬성하는 환경단체가 입장을 제지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찬반 지역민 사이엔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습니다. 역대까지 마세요.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만 시민이야. 나도 시민이라니까. 죽산보 현장을 찾아 보 해체에 대한 여론을 경청하러 왔다던 자유한국당은 한쪽 의견만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보 해체 찬성 측이 회의 중간에 끼어들려 하자 고압적으로 제지했고 왜 그걸 저희한테 얘기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협조해주세요. 그만 좀 입을 닫으시고 협조를 해달라고요. 한국당과 의견을 같이 하는 보 해체 반대 지역민이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며 발언할 땐 웃으며 박수를 치는 등 갈등만 부추겼습니다. 아니 왜 먼저 회의가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시간도 안 늦었어요. 유보시키고 내년도 보고 내년도 봐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부 공무원들에겐 앞뒤 없이 질책만 늘어났습니다. 죽산보 해체 필요성을 공무원이 설명하자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현 정권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나는 가히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빠져 있다고 나빠요. 그러니까 이성이 지금 다 마비돼가지고 고위 공무원들도 전부 다 지금 이념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성이 지금 마비돼 있다 이 말이에요. 죽산보 해체 결정까지 남은 시간은 2달. 최종 결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의 노골적인 편들기가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게 하진 않았나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했던 사기범은 윤 전 시장에게 뒤늦게 사죄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원 문을 열고 나옵니다. 판결만 남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인에게 4억 5천만 원을 전달했고 돈이 오간 시점도 광주시장 선거를 6달 앞두고 공천 논의가 한창이었을 때라며 공천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잠재적 경쟁자인 이용섭 후보를 의미하는 큰 산을 넘을 수 있게 도와달라거나 컷오프를 통과하도록 도와달라며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 측은 검찰 주장대로 공천이 목적이었다면 권양숙 여사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겠냐며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윤 시장 본인 계좌를 이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윤 전 시장은 광주 정신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을 끝내면서 김 씨는 자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며 윤 전 시장에게 사과했고 윤 전 시장도 김 씨가 가정으로 돌아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공천 대가를 부인해온 윤장현 전 시장. 1심 판결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임시정부 독립군 자금을 전라남도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모금했다는 조선총독부 비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군 자금을 댄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정부 조선독립군 자금모집원 검거라는 제목의 문서. 여기서 말하는 가정부란 즉 상해에 꾸려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말합니다. 1920년 당시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이 비밀 문건은 전라도에서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냈던 인물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조명석, 화순의 정인병, 보성의 박문용 등 40여 명으로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냈습니다. 다 모은 금액은 8,000원. 오늘날 화폐 가치로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당시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던 신흥무관학교의 군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초기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정 부분에 상당 부분을 기여했다는. 이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농림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모금한 독립자금을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돈을 낸 주민들을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마치 회원들이 불입금을 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1920년 임시정부가 초기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전라도의 독립운동 세력이 힘을 보탠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언급된 이들은 결국 일제에 붙잡혀 모진고초를 겪었습니다. 독립운동을 가담해가지고 재판 같은 것도 받았고 또한 고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가 후유증으로 이렇게 일찌감치 사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뒷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일제는 상당히 긴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이 문건을 만들어 본토의 내각총리와 장관, 경찰국장, 조선 헌병대장 등에게 돌려보도록 했습니다. 일본 전체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걸 봐서 못하도록 막아라, 이제 그러는 걸로 좀 공격했죠, 이렇게. 돈이 있어야 독립운동 하잖아요. 그걸 막아야 한다, 이제. 일본에서는. 일제의 감시가 서슬퍼렇던 당시 독립운동 자금을 내다 걸리면 모진고문과 중형을 받기 때문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서 발굴된 조선총독부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재정지원 동의안이 도의회를 사실상 통과했습니다. 상비 문턱은 이미 넘었고 내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꼼꼼히 따져는 봤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일사천리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전공대 개교 목표인 2022년부터 해마다 100억 원씩 10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전라남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도의원들의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4월 임시회 폐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관련 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이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갈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긴급 현장 실사를 거쳐 대외비인 최종 용역 보고의 내용까지 확인한 뒤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의결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전남도로 미래 발전으로 봐서도 또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도의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공대 재정 지원에 대한 전라남도 의회의 의결은 나주시 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의원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임시회 이전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동의안을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재정 지원금과 클러스터 용지 제공 비용까지 합칠 경우 전라남도보다 부담이 크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의회의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르면 이달 말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한전은 비슷한 시기에 한전공대 최종 용역 보고회를 연 뒤 2022년 개교를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홍역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20살 남성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재 전남대병원 음압병동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6일부터 고열과 발진,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남성과 접촉한 이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팔아 모은 돈 1억 원을 전남대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노점상 할머니 기억하십니까?
정작 이 할머니는 허름한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전남대 교직원들이 할머니 집을 깔끔하게 단장해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상무금요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김정순 할머니는 지난해 평생 모은 돈을 전남대에 기부했습니다. 흙이 묻은 지폐 한 장, 두 장을 모아 1억 원을 만들 때까지 정작 스스로는 배부름과 따뜻함을 포기했습니다. 지붕엔 구멍이나 빗물이 새고 작은 방엔 흔한 보일러 한 대도 놓지 않아 겨울이면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장학금 기탁 과정에서 할머니가 좁고 비가 새는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남대 교직원들. 할머니가 좀 더 따뜻하게 지내게 해드리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을 새 것으로 바꾸고 외풍이 들지 않도록 마루에는 셰시를 새로 달았습니다. 집안에 쌓여있던 잡동사니와 쓰레기도 치워 아궁이를 뗄 수 있게 했습니다. 전남대 각종 공사장에 있는 자투리 자재를 이용했고 직원들은 3, 4, 5, 짬을 내 한평까지 와서 힘을 보탰습니다. 학교 일을 또 뭐냐면 수업할 수는 없는 상태니까 그 시간 되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짬짬이 와가지고 시간 되는 사람 와서 했고 우리들이 있는 자재를 100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다며 좋아합니다. 그냥 그쪽과 낸 것 갖고 또 짓고 찾으면 너무 내가 거시하고 그래서 안 하려겠는데 이장님이 막 설득을 해갖고 해놓은 게 너무너무 좋아. 한편 김정순 할머니 장학금의 첫 수혜자도 나와서 지난달 학생 4명에게 할머니의 사랑이 전달됐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채소를 팔던 파란 봉지에 장학금 1억 원을 담아 건넨 김정순 할머니. 학생들이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만으로도 흡족하다는 순수한 마음에 전남대는 허름했던 집을 수리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4분쯤 영암군 신북면 도로에서 40살 김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군내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1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광주공항 활주로 폐쇄까지 이어졌던 비행기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어젯밤 계류장으로 견인된 아시아나 여객기를 대상으로 블랙박스와 파손 부품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활주로 폐쇄 조치가 해제돼 오늘 아침부터 운항이 정상화된 광주공항은 항공편 36편이 정상 운행됐습니다. 한전 배구단이 수원시와 연고지 계약을 3년 연장한 결정을 두고 광주체육계가 한전 본사를 찾아가 집단 항의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와 배구협회, 장애인체육회는 빛가람 혁신도시 한전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수원 연고지 재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전이 광주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연고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배구단 연고지를 광주로 옮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외국인 학교 이사장인 하일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외국인 학교 점검에 나섭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1년에 한 차례 외국인 학교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학관리와 학사 운영 공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외국인 학교는 지난 2000년 교육청으로부터 각종 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고 지난 2007년과 지난해 외국인 교사들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구속된 바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특별기획 사진전 안녕 민주주의가 개막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여정들을 다양한 사진작품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민주평화교류원에 전시된 열흘간의 나비떼도 6월 말까지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신고자들에게 모두 4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받은 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 모두 2천만 원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사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 등으로부터
277만 원어치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은 행위를 신고한 한 명에게도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